저는 제 아내의 임신 소식을 듣고 세상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왜냐고요? 저는 무정자증이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훈입니다.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절망과 동시에 가장 깊은 희망을 경험하게 해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도 그 시간을 떠올리면 숨이 막혀오지만 우리 부부에게 찾아온 기적 같은 깨달음을 누군가에게는 전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용기 내어 봅니다. 저희 집은 언제나 그랬듯 따뜻하고 안정된 공기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거실의 티크 원목 마루 위에 길게 드리워지면 수진이의 발랄한 웃음소리가 그 빛을 타고 온 집안에 퍼졌죠. 우리는 갓 내린 커피의 향과 토스트 굽는 냄새 속에서 하루를 시작했고, 밤에는 서로의 품에 기대어 그날의 사소한 일들을 속삭였습니다. 결혼 5년 차, 우리의 관계는 겉보기에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서로를 향한 진심 어린 애정과 깊은 신뢰가 단단한 기반을 이루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에게도 채워지지 않는 단 하나의 퍼즐 조각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이였습니다. 우리는 두 사람의 사랑이 빚어낸 결실을 간절히 원했고, 2년 전부터는 주말마다 병원을 찾는 일정을 일상에 추가했습니다. 수진이는 매번 긍정적인 에너지를 잃지 않았습니다. 병원 대기실의 차가운 의자에 앉아 있는 순간조차 그녀는 제 손을 잡고 여보, 우리 곧 좋은 소식 있을 거야. 걱정 마. 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제게 힘이 되면서도 동시에 뼈아픈 죄책감의 칼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검사 결과를 확인하러 간 날, 의사의 무표정한 얼굴과 입에서 흘러나온 단 세 글자는 제 세상 전체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무정자증입니다. 청천벽력. 그 단어는 너무나 진부했지만 그 순간 제 심장을 짓누르는 감각은 이 세상의 어떤 언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제 머리는 새하얗게 비었고 의사의 추가적인 설명, 희박한 확률, 대안에 대한 이야기는 멀리서 들리는 소음처럼 희미하게 맴돌았습니다. 저는 그저 멍하니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저는 운전을 하면서도 시야가 흐릿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했던 남성성이자 수진이와의 미래를 엮어줄 핵심 고리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저는 무서웠습니다. 이 사실을 수진이에게 말했을 때 그녀의 눈빛이 어떻게 변할지 상상하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녀가 제게서 등을 돌릴까봐? 아니요, 수진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은 단순한 불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의 결함이었고 수진이가 그토록 갈망하는 행복, 바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기회를 제가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는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비겁하게 이 진실을 숨기기로 결정했습니다.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수진이의 눈에서 실망과 슬픔을 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무너지는 모습을 제 손으로 만들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말하는 순간 우리의 평온했던 일상, 그녀의 맑은 미소, 그리고 우리가 함께 꿈꾸던 미래의 색깔이 영원히 바래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이중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자상하고 긍정적인 남편 수진이와 함께 아이를 갖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남편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저는 수진이가 보는 앞에서 온갖 희망적인 말과 다정한 행동을 했죠. 그녀가 다음 달에는 꼭 좋은 소식 있을 거야, 여보. 라고 말할 때마다 저는 똑같이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제 안에서는
수많은 파편들이 쏟아져 내리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지옥은 바로 그 평온함 속에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침대에 나란히 누워 천장을 바라볼 때 제 마음속은 폭풍 전야와 같았습니다. 수진이가 깊은 잠에 빠져들 때까지 저는 숨을 죽이고 그녀의 옆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녀의 평온한 잠든 얼굴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동시에 세상에서 가장 날카로운 가시 같았습니다. 내가 이 행복을 영원히 지켜줄 수 있을까? 저는 매일 밤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 거짓말 위에서 쌓아 올린 행복이 언제 무너져 내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쉴 새 없이 저를 갉아먹었습니다. 그녀가 웃을 때마다 제 머릿속에는 섬뜩한 질문이 메아리 쳤습니다. 아니, 내가 그녀의 가장 큰 행복을 빼앗아 버린 건 아닐까? 그녀가 원하는 삶, 아이와 함께 웃고 뛰노는 엄마의 삶을 근본적으로 제가 맡고 있는 이기적인 존재라는 자책감이 저를 질식시켰습니다. 함께 병원을 다니고 좋다는 음식을 찾아 먹고 몸에 좋다는 운동을 함께 할 때마다 그녀의 노력은 너무나 순수하고 진심이어서 제 가슴은 찢어졌습니다. 저는 이미 이 모든 노력이 불가능한 일임을 알고 있는데 그녀는 희망을 안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그녀의 기대와 노력이 헛된 것임을 알면서도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우리 계속 힘내자 라고 말해야 했습니다. 이 위선적인 말 한마디가 저를 지옥의 가장 깊은 곳으로 끌고 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겉으로는 완벽한 남편, 든든한 보호자, 평온한 가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수진이에게 따뜻한 포옹을 해주고 저녁 식사 후에는 함께 드라마를 보며 웃고 주말에는 그녀가 좋아하는 곳으로 드라이브를 가는 일상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은 이미 무너져 내린 성체와 같았습니다. 저는 마치 시간이 흐를수록 폭발 시간이 가까워지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폭탄은 저만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수진이의 삶까지 송두리째 날려버릴 것이라는 공포가 저를 짓눌렀습니다. 저는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진실을 말하고 고통스럽지만 투명한 미래를 시작할 것인가? 아니면 이 거짓된 평온을 최대한 오래 유지하며 그녀의 미소를 한순간이라도 더 오래 지켜볼 것인가? 저는 후자를 택했고 그 선택은 매일 밤 저를 집어삼키는 검은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그녀의 행복을 지키기 위한 이기적인 선택이 결국 우리 두 사람 모두에게 가장 잔인한 비극을 예고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용기는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와 버렸으니까요. 이제 이 비밀은 저의 심장이 되어 고통스럽게 하지만 멈출 수 없이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심장이 멈추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는 것을요. 제 이중 생활은 점점 더 교묘해졌습니다. 단순한 침묵을 넘어 저는 의도적으로 그녀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불임 치료의 고통과 실망감이 수진이의 얼굴에 그늘을 들이울 때마다 저는 더욱더 헌신적인 남편으로 변신했습니다. 값비싼 선물을 안겨주고 깜짝 여행을 계획하며 그녀가 아이 문제에 깊이 침잠할 틈을 주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수진이는 제 극진한 애정에 감동하는 듯 했지만 때로는 그 과도한 다정함 속에 숨겨진 무언가를 직감하는 듯한 날카로운 눈빛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여보, 요즘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줘? 혹시 회사에 무슨 일 있어? 나한테 말 못할 고민이라도 있는 거야? 그녀의 질문은 늘 예기치 않은 순간 제 심장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질문이었죠.
저는 재빨리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억지로 끌어올린 눈빛까지는 닿지 않는 공허한 미소였습니다. 별일 없어, 수진아. 무슨 소리야? 그냥 내가 우리 수진이를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거지. 그리고 요즘 우리가 힘든 시간 보내고 있잖아. 내가 더 힘이 되어주고 싶어서 그래. 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제 속은 식은 땀으로 축축했습니다. 그녀는 제 눈을 잠시 응시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제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수진이의 눈빛은 너무나 투명하고 맑아서 제 거짓말이 그 속에 비쳐 드러날까봐 두려웠습니다. 다행히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제 품에 안겨왔습니다. 고마워, 여보. 역시 세상에서 여보가 최고야. 그녀의 따뜻한 품은 잠시나마 안식처가 되어 주었지만 곧 저를 옥죄는 족쇄로 변했습니다. 이토록 순수하게 저를 믿고 의지하는 그녀를 배신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집안의 분위기를 노력하는 부부의 틀 안에 가두었습니다. 영양제 목록, 병원 예약일, 건강정보가 담긴 기사 스크랩이 우리의 대화 주제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매일 밤 수진이가 잠든 후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술을 마셨습니다. 취기가 오르면 저는 텅 빈 눈으로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화면 속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장면이 나올 때마다 저는 숨이 막히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저에게는 단 하나의 영원히 닿을 수 없는 꿈을 상기시키는 잔인한 배경음악이었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는 제게 조심스럽게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시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해볼까? 병원에서 요즘 기술 많이 발전했다고 했잖아. 우리에겐 아직 희망이 있는 거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우리에게 아직 희망이 있다고 말했지만 저는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숨긴 채 저는 그녀를 불가능한 고통의 과정 속으로 밀어 넣어야만 했습니다. 그녀가 시술 과정에서 겪게 될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생각하니 제 손이 떨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다시 거짓된 용기를 냈습니다. 물론이지, 수진아. 너만 괜찮다면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우리 수진이 마음이 제일 중요해. 우리 같이 알아보고 결정하자. 저의 대답은 그녀에게 확신을 주었지만 저 자신에게는 맹세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속여서 그녀의 몸과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저를 향한 믿음을 잃고 저에게서 멀어지는 것보다는 이 고통스러운 거짓말이라도 붙잡는 것이 낫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이제 저의 삶은 하나의 거대한 연극 무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주연 배우이자 유일한 관객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저는 가면을 씁니다. 완벽한 남편, 희망을 잃지 않는 동반자라는 가면. 그리고 매일 밤 모두가 잠든 후에 그 가면을 벗으면 그 안에는 고통과 죄책감으로 일그러진 저의 진짜 얼굴이 드러납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연극은 언젠가 막을 내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막이 내리는 순간 모든 평온은 끝장날 것입니다.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수진이의 분노가 아닙니다.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그녀의 눈빛 속에서 저를 향한 사랑이 증발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녀가 저를 불쌍하게 여기거나 혹은 혐오하게 되는 그 순간을 맞이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그녀를 사랑하는 만큼 이 사실을 지키는 것은 저의 존재 이유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결국 그녀를 향한 저의 가장 큰 배신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저는 그녀가 진실을 알아차릴까봐
두려움에 떨며 살고 있습니다. 핸드폰의 잠금 설정, 병원 서류의 숨김 위치, 무심코 내뱉을 수 있는 말실수 하나하나까지 저는 모든 것을 치밀하게 통제하고 감시합니다. 제 삶은 이제 사랑이 아니라 공포에 의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공포가 우리의 평온한 집을 언제 무너뜨릴지 모르는 가장 잔인한 시한폭탄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거짓된 평온은 곧 우리의 파국이 될 것입니다. 무정자증 진단은 제가 등에 짊어진 무거운 십자가였고 이 사실을 수진이에게 숨기기 위해 저는 매 순간 24시간 내내 완벽한 남편의 역할을 연기해야 했습니다. 겉으로는 아이를 간절히 바라는 아내를 지극히 사랑하는 자상한 남편이었지만 속으로는 제가 가진 치명적인 결함이 언제 폭로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리는 위선자였습니다. 저는 더욱더 수진이에게 다정하게 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저는 그녀의 모든 행동과 말의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그녀가 혹시라도 저의 미묘한 변화를 눈치챌까봐 두려웠습니다. 아침 식사 때 저는 그녀가 좋아하는 토스트를 완벽하게 구웠고 출근 전에는 꼭 그녀의 이마에 키스하며 오늘도 힘내, 내 사랑. 이라고 속삭였습니다. 이 모든 행동은 진심이었지만 동시에 진실을 덮기 위한 필사적인 위장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밤은 언제나 저에게 가혹했습니다. 수진이가 깊은 잠에 빠져 규칙적인 숨소리를 내뱉을 때 저는 비로소 가면을 벗어던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침대에서 빠져나와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울음은 소리 없이 하지만 턱없이 무겁게 베개를 적셨습니다. 제 심장이 매일매일 조금씩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돌이킬 수 없이 갈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무정자증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보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기만하고 있다는 죄책감이 저를 더 깊은 나락으로 끌어내렸습니다. 수진이가 아이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그 상황은 저에게는 가장 잔인한 시험대였습니다. 여보, 혹시 우리 아기 이름 생각해 봤어? 딸이면 하윤이가 어때? 맑고 예쁘잖아. 그녀는 눈을 반짝이며 행복한 미래를 그렸습니다. 저는 애써 밝게 웃으며 대답해야 했습니다. 좋지, 수진아. 하윤이도 좋고 아들이면 준우는 어떨까? 씩씩하게 자랐으면 좋겠어. 하지만 속으로는 끝없이 되뇌었습니다. 나의 이 말은 위로가 아니라 영원히 닫혀버린 가능성에 대한 변명일 뿐이라는 것을 저의 이중적인 태도는 저를 갉아먹는 독이 되어 제 안의 모든 활력을 앗아갔습니다. 죄책감은 시시때때로 저를 덮쳐왔고 저는 그녀의 미소를 보는 것조차 고통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녀의 행복을 빼앗고 있다는 사실은 저를 매일 밤 잠 못 이루게 하는 악몽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수진이가 갑자기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미묘하게 창백했습니다. 여보, 요즘 몸이 좀 이상해. 저는 순간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이상하다는 말이 혹시라도 제 비밀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지 극도의 불안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어디 안 좋아, 수진아? 혹시 어제 먹은 게 체했나?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속이 좀 울렁거려. 아침마다 헛구역질도 나고. 그리고 어쩐지 몸이 계속 나르네. 그녀의 말은 평범한 신체 이상 증상이었지만 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단어만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임신. 아니, 말도 안 돼. 내가 무정자증 진단을 받았는데 의사가 분명히 희박하다고 했잖아. 아니, 희박이 아니라 거의 불가능이라고 했어.
혹시 병원에서 오진을 내린 것일까? 아니면 불길한 의심이 제 마음속에 검은 먹구름처럼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필사적으로 그 생각을 짓눌렀습니다. 요즘 내가 회사 일도 많고 불임 치료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가 봐. 일단 내일 병원에 가서 위장약을 좀 처방받아 보자. 저는 최대한 태연하게 말했지만 제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이는 결국 산부인과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단순한 감기나 소화불량이라면 동네 내과에 갔겠지만 그녀는 본능적으로 뭔가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직감한 듯 했습니다. 그녀가 병원에 간 그날 저는 사무실에 앉아 있었지만 단 하나의 업무에도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휴대폰만 쳐다봤습니다.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죠. 아무 일도 없을 거야. 그래야만 해. 제발, 제발 아무 일도 없어야 돼. 저는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임신이라는 단어는 제게 축복이 아니라 제가 쌓아 올린 모든 거짓의 탑을 무너뜨릴 핵폭탄과 같았습니다. 만약 임신이라면 저는 이 아이의 아버지가 아니며 수진이가 저에게 아닌 다른 누군가와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제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왔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아내를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에 또 한 번 비참함을 느꼈습니다. 오후 늦게 제 책상 위에 놓인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수진이라는 두 글자가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한참 만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나야. 수진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은 슬픔이나 실망이 아니라 순수한 기쁨과 감격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수진아, 결과 나왔어? 뭐야? 그냥 체한 거래? 저는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억지로 농담을 던졌습니다. 여보, 나 임신이래. 5주 됐대. 그 소식은 제게 충격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워야 할 그 말이 제게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임신이십니다. 라는 의사의 목소리가 제 귓가에 울리는 듯 했습니다. 대체 어떻게? 말이 안 돼. 나는 무정자증인데. 무정자증 진단서가 제 머릿속에서 선명하게 플래시백 되었습니다. 그 문서의 차가운 글자들이 제 눈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는 전화기 너머로 기쁨에 겨워 흐느꼈습니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너무나 순수하고 벅차서 저는 잠시 모든 것을 잊고 그녀의 행복에 압도될 뻔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날이 오네. 내가 엄마가 된대, 여보. 우리 정말 열심히 노력한 보람이 있어. 당신 정말 고마워. 고마워라는 말은 비수처럼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제가 한 일은 그녀를 속인 것밖에 없는데 그녀는 저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순수한 기쁨 앞에서 제 안에 솟아오르는 검은 의심의 파도를 억누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억지로, 정말 억지로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제 목소리가 제 목에서 나오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축하해, 수진아. 정말 잘 됐어. 겨우 두 마디를 내뱉는데 온 힘을 소진했습니다. 저는 얼른 전화를 끊고 싶었습니다. 이 기쁨의 순간이 제게는 극도의 고문이었으니까요. 여보, 나 지금 바로 집으로 갈게. 우리 오늘 저녁에 파티하자. 수진이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녀는 마치 태양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감출 수 없는 기쁨과 흥분이 가득했고 제게 달려와 격렬하게 포옹했습니다. 여보, 꿈만 같아. 그녀는 제 목을 끌어안고 키스를 퍼부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안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차가운 벽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축하의 키스 대신 저도 모르게 그녀에게서 미묘한 거리감을 두게 되었죠. 제 팔은 그녀를 안고 있었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어떻게? 라는 질문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가 100% 무정자증 진단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이 아이는 저의 아이가 아닐 가능성이 100%라는 잔인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날 밤 행복에 겨워 잠든 수진이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제 안에 불신과 의심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씨앗은 맹렬한 속도로 자라나 제 심장을 휘감고 목을 조르는 덩굴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순수하고 저를 사랑하는 아내를 어떻게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가진 과학적인 사실, 즉 무정자증 진단서는 저에게 끊임없이 속삭였습니다. 수진이가 너를 배신했다. 이 아이는 너의 것이 아니다. 그녀의 임신 소식은 모든 불임 치료의 고통과 노력을 한순간에 성공이라는 달콤한 결실로 만들었지만 제게는 제가 숨겨온 비밀을 만천하에 드러낼 파멸의 예고편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두 개의 거대한 비밀을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무정자증이라는 사실, 이 아이가 제 아이가 아닐 가능성이 100%라는 사실, 저는 잠든 아내의 배에 조용히 손을 가져다 대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그토록 바라던 아이가 자라고 있었지만 저는 그 아이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없었습니다. 축복받아 마땅한 임신은 저에게 가장 잔인한 족쇄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이제 이 불신의 그림자 속에서 수진이와의 평온했던 관계를 서서히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기로에 서게 된 것입니다. 임신 소식 이후로 저희 집은 이전과 같은 행복하고 따뜻한 신혼집이 아니었습니다. 수진이는 이제 산모가 되어 태교에 열중했습니다. 그녀는 아기용품 쇼핑 목록을 만들고 태교 음악을 틀고 뱃속의 아기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었습니다. 그녀의 모든 행동은 순수하고 아름다운 모성애의 발현이었지만 저는 그 행복의 울타리 안에 단 한 발짝도 섞여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그녀와의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가 태교를 위해 제게 책을 읽어달라고 부탁할 때면 저는 회사 일이 너무 바쁘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그녀가 제 손을 잡아 자신의 배 위에 올려놓으려 할 때면 저는 화들짝 놀라며 손을 피하거나 어색한 미소와 함께 짧게 어루만지는 신용만 했습니다. 저는 제 심장이 아닌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행동하는 꼭두각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밤이 되면 침묵과 어둠은 저를 괴롭히는 가장 잔인한 고문관이 되었습니다. 수진이가 잠든 후 저는 조용히 서재로 향했습니다. 제가 무정자증 진단서를 넣어둔 철제 캐비닛을 열고 그 차가운 종이를 꺼내 불빛 아래서 다시 읽고 또 읽었습니다. 무정자증 정액 내 정자가 전혀 관찰되지 않음. 자연 임신 확률은 극히 희박하며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움. 저는 머릿속으로 수없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대체 어떻게 임신을 한 거지? 저는 의사의 오진 가능성, 기적적인 확률, 현대의학의 오류 등 모든 논리적인 가능성을 쥐어짜냈지만 제 안의 냉소적인 목소리는 이 모든 합리화를 짓밟았습니다. 무정자증 진단 이후 2년 동안 단 한 번도 임신이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지금이라고? 이 모든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 아이는 과학적으로 저의 아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단 하나의 가능성만이 저를 옥죄어 왔습니다. 수진이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뜻일까요? 저는 수진이를 사랑합니다. 그녀와 함께한 지난 5년의 세월은 저에게 가장 소중한 진실이었습니다. 그녀가 그럴 리가 없다고
나에게 절대 배신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머릿속으로는 수백 번, 수천 번 되뇌었습니다. 저는 우리의 사랑과 신뢰를 믿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은 아니라고, 불가능한 일이 눈앞에서 벌어졌다고 잔인하게 외쳤습니다. 이성적인 믿음과 눈앞의 현실이 충돌하며 제 내면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아내를 배신자라고 의심하는 제 자신이 너무나도 혐오스러웠습니다. 평생을 믿고 사랑했던 아내를 이렇게 밑바닥까지 의심하는 제가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밤마다 몰래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제가 그녀에게 진실을 숨겼다는 죄책감과 아이를 갖지 못하는 제 자신에 대한 슬픔이 주된 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눈물의 성분은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의 눈물은 단순한 슬픔의 징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억눌린 분노와 배신감의 폭발 직전의 증기였고, 그 분노는 저를 지치게 만드는 대신 저를 더욱 냉랭하고 날카롭게 만들었습니다. 저의 이런 냉랭한 태도와 미묘한 거리감은 곧 수진이에게 감지되었습니다. 그녀는 임신 초기 가장 행복하고 보호받아야 할 시기에 남편의 차가운 눈빛과 침묵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수진이는 불안해하며 제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 제가 거실에 들어설 때마다 그녀는 쭈뼛거리며 제 표정을 살폈고 작은 목소리로 제 기분을 물었습니다. 여보, 요즘 무슨 일 있어? 회사 일 많이 힘들어? 아니면 나한테 뭐 서운한 거라도 있어? 그녀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어올 때마다 저는 애써 텅 빈 미소를 지으며 완벽하게 위장된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니, 별일 없어. 그냥 프로젝트 마감이 다가와서 좀 피곤해서 그래. 우리 수진이 얼굴 보니까 피로가 다 날아가네. 제가 그녀를 안아줄 때조차 저는 그녀의 따뜻한 체온 대신 그녀의 등 뒤에 제가 만들어낸 투명한 유리벽의 차가운 감촉만을 느꼈습니다. 저희 둘 사이에 존재하는 이 미묘하고 차가운 거리감은 시간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우리는 같은 침대에 누웠지만 마치 서로 다른 행성에 존재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대화는 줄어들었고 줄어든 대화마저도 아기와 관련된 일상적인 정보 전달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이런 숨막히는 긴장감이 한 달 가까이 지속되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끝내 폭발했습니다. 제가 서재에서 진단서를 읽고 나온 직후였고 제 눈빛에는 아직도 진실의 잔혹함이 서려 있었을 것입니다. 여보,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줘. 대체 왜 그래?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나 요즘 너무 힘들어. 당신이 나를 피하는 거, 나 다 느껴져. 당신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아. 왜 그래? 저는 그녀의 울음에 동요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제 안의 분노가 이미 너무 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보, 나한테 화난 거 있어? 혹시 임신 때문이야? 그녀의 그 질문은 제 심장에 직접적으로 꽂히는 비수였습니다. 이 문장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가 제가 무정자증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렸을 가능성, 혹은 그녀가 무의식적으로 제가 아이를 반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감지했을 가능성.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제 안의 목소리가 끌어올랐습니다. 내가 화난 게 임신 때문만일까? 아니, 임신 때문이 아니라 그 아이의 출처 때문이지. 내가 나를 속인 그 배신감 때문이야. 저는 이 말을 목구멍까지 끌어올렸지만 결국 뱉어내지 못했습니다. 이 말을 뱉는 순간 모든 것이 폭발하고 돌이킬 수 없게 될 것임을 본능적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돌리고 굳게 입술을 다물었을 뿐입니다. 저의 침묵은 저희의 관계를 더욱더 깊은 나락으로 끌어내렸습니다. 수진이는 제 침묵을 임신에 대한 불만 혹은 아내에게 감추는 큰 비밀에 대한 확신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하염없이 울었고 저는 그 모습을 외면한 채 서재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수진이의 임신에 대한 축하도 따뜻한 관심도 보여주지 않는 차가운 동거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겉으로는 모든 것을 짊어진 척 침묵했지만 속으로는 그녀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한 계획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진실을 알아야 했고 그 진실이 제 불신을 확인시켜 주더라도 이 고통스러운 의혹의 늪에서 벗어나야만 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침묵과 자기 연민 속에 머물러 있지 않을 것입니다. 쌓이고 쌓인 불신과 고통, 그리고 제가 진실을 숨겼다는 죄책감은 결국 둑이 터지듯 한순간에 폭발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매일 밤 수진이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홀로 거실에서 소주잔을 기울이는 것이 저의 유일한 일과가 되었죠. 쓴 술은 제 목을 태웠지만 제 마음속의 분노와 의욕은 전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수진이의 몸은 하루가 다르게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임신 5개월 차에 접어들면서 그녀의 배는 이제 눈에 띄게 불러오고 있었습니다. 다른 남편들에게는 기쁨과 희망의 상징일 그 모습은 제게는 저를 조롱하는 거대한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가 배를 쓰다듬을 때마다 저는 그 안에 있는 생명이 제가 절대 줄 수 없었던 결실이라는 사실에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밤마다 술에 취해 멍하니 앉아 수진이를 관찰했습니다. 그녀가 휴대폰을 볼 때마다 누군가와 연락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했고 잠꼬대 하나에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제가 가진 사랑은 이미 의심과 질투로 변질되어 그녀를 향한 감시와 불신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가 시작한 거짓말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았기에 저의 고통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주말 오후였습니다. 수진이는 거실 바닥에 앉아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문한 아이용품 작은 베넷저고리, 앙증맞은 모자, 양말을 정리하며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만족감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녀의 순수하고 티 없는 모습에 저는 또다시 죄책감과 동시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 분노는 저의 이성을 잠식했습니다. 나만 괴로워하는 건가? 나만 이 거대한 비밀을 안고 매일 밤 잠 못 이루는 건가? 그녀는 자신이 품은 이 비밀 앞에서 너무나 태연하게 다른 남자의 아이를 품고 행복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러한 망상과 의욕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자 제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억눌러왔던 모든 고통과 비밀을 폭발시켜 이 고문을 끝내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습니다. 이성을 잃는 것은 정말 한순간이었습니다. 수진이가 작은 양말을 들어 보이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여보, 이 옷 어때? 우리 아기한테 잘 어울리겠지? 발이 얼마나 작을까? 그녀의 목소리는 기대와 애정이 넘쳤습니다. 그녀의 그 질문과 그녀의 손에 들린 그 작은 옷이 제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최후의 방아쇠가 되었습니다. 그 옷은 그녀의 배신의 상징처럼 느껴졌고 저의 모든 억압된 감정을 일순간에 해제시켰습니다. 저는 분노에 차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제가 앉아있던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는 순간 탁자에 올려두었던 술잔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쨍그랑. 그 소리는 저희 부부의 평온했던 결혼 생활이 산산조각 났음을 알리는 비명 같았습니다. 저는 그녀가 들고 있던 베네 쩌고리를 낚아채듯 거칠게 잡아 바닥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제 평생 가장 잔인하고 날카로운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 아이 누구 아이야? 그 아이 도대체 누구의 아이냐고. 제 목소리는 격앙되어 있었고 술과 분노로 인해 갈라져 있었습니다. 순간 거실에는 유리 파편이 흩어진 소리 외에 완벽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제 입에서 나온 그 잔인하고 날카로운 질문에 수진이는 마치 얼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졌고 눈은 공포와 충격으로 크게 뜨였습니다. 그녀는 제 눈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이미 한 번 내뱉은 말을 주워 담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 제가 짊어진 진실을 폭로했습니다. 나 무정자증이야. 병원에서 진단받았어. 당신도 알잖아.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얼마나 노력했는지. 온갖 검사 다 했잖아. 저는 제 앞에 놓인 불가능한 현실을 그녀에게 내던졌습니다. 자연 임신이 불가능하다는 거. 의사가 나한테 분명히 말했어. 당신이 더 잘 알잖아. 그제야 수진이는 제가 그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고여있던 눈물이 마침내 폭포수처럼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배신감과 슬픔, 그리고 믿었던 남편에게 속았다는 고통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수진이는 제게 달려들어 미친 듯이 제 가슴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힘없는 주먹질은 저에게 아무런 고통도 주지 못했지만 그녀의 고통은 제 심장을 찢어 놓았습니다. 당신 그걸 왜 이제 말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내가 당신한테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면서 나한테 이 사실을 숨긴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절규와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그녀의 절규는 더 깊은 배신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당신 지금 나를 배신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 아이가 당신 아이가 아니라고 의심하는 거야? 당신 내 말을 믿지 않아? 당신은 나를 사랑하긴 하는 거야. 내가 당신에게 어떤 아내였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런 잔인한 말을 해? 저는 그녀의 말에 단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제 안에는 제가 그동안 짊어져 왔던 죄책감, 무정자증을 숨긴 죄, 분노,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분노, 그리고 의심, 아이의 출처에 대한 의심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감정에 압도당해 이 상황을 수습하거나 그녀를 위로할 힘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오열과 추궁 앞에서 도망치는 것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뿌리치고 아무 말 없이 거실을 뛰쳐나갔습니다. 현관문을 거칠게 열고 닫는 소리가 온 집안을 흔들었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나는 지금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었어. 애초에 나는 이 아이의 아빠가 될 수 없었어. 그리고 그 사실을 그녀에게 끔찍한 방식으로 폭로했어. 저의 이기적인 분노와 비겁한 침묵이 결국 저희의 모든 것을 파괴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거리로 뛰쳐나왔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저는 방금 제가 부숴버린 집과 그 안에 홀로 남겨진 오열하는 아내, 그리고 그 모든 파국의 원인이 된 저희 비밀 앞에서 처참한 파괴자가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집을 나선 후 저는 며칠 동안 거리를 방황하며 폐인처럼 지냈습니다. 잠은 차가운 벤치나 허름한 찜질방에서 청했고 끼니는 술로 대신했습니다.
휴대폰은 쥐고 있었지만 수진이에게 연락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제 의심과 분노가 임신한 아내에게 얼마나 큰 상처와 충격을 주었는지 알기에 차마 그 파괴된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저는 끊임없이 자책했습니다. 내가 무정자증이라는 사실을 그녀가 가장 행복해하던 그 순간에 잔인하게 폭로하지 않고 미리 말했어야 했나? 그랬다면 최소한 그녀의 순수한 기쁨이 나에게는 저주가 되는 일은 없었을 텐데. 그녀의 임신이 내게 배신으로 다가오는 이 끔찍한 상황은 막을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동시에 저를 합리화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제가 무정자증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임신을 했다는 것은 명백한 배신 아닌가? 저는 다시 의심과 자기연민이라는 늪에 빠져 허우적거렸습니다. 제 비겁함과 이기심이 이 모든 파국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한편 홀로 집에 남겨진 수진이는 고통과 분노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무정자증 진단 사실을 숨긴 것에 대한 배신감과 자신이 사랑하는 남편에게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다는 의심을 받았다는 모욕감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그 분노와 고통을 그대로 감정 소모하는 대신 결백을 증명하기 위한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제 분노의 핵심 이유를 정확히 알았고 그 불가능한 현실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모든 기록을 되짚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집을 뛰쳐나가기 전 바닥에 내던져졌던 무정자증 진단서와 함께 보관되어 있던 저희의 IVF 체외 수정 시술 기록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는 자연 임신에 실패한 후 마지막 희망으로 난임 전문 병원에서 IVF 시술을 한두 차례 시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비록 실패로 기록되었지만 혹시 모를 실마리가 있을까 싶어 기록을 뒤적였죠. 문득 수진이는 과거 병원에서 난임 시술 설명을 들을 때 담당 코디네이터가 제 정자가 극도로 부족하거나 무정자일 경우 기증자 정자가 사용될 수도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저희는 당시 아니요. 저희는 무조건 남편 정자로 진행할 거예요. 라고 단호하게 거절했고 시술은 분명히 제 정자를 사용하기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IVF 시술은 실패했고 그 시술 실패 후 자연 임신이 되었다는 이 불가능한 현실. 수진이의 직감은 이것이 단순한 임신 성공이 아니라 어쩌면 병원 측의 중대한 착오일 수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의욕을 품은 채 곧바로 저희를 담당했던 난임 전문 병원에 문의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제 진실을 숨겼지만 그녀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제가 숨긴 진실을 역으로 파헤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수진이는 병원 대표번호로 전화해 담당 의사와의 면담을 요구했고 마침내 담당 의사와 통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원장님, 저희가 임신이 됐는데 이전에 시술했던 IVF 과정에 대해 다시 확인하고 싶습니다. 수진이는 침착하게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예상대로 매우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수진 씨. 시술 실패 후 자연 임신에 성공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기적적인 일이죠. 기록에 이상 없습니다. 수진이는 단호하게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남편이 사실 무정자증 진단을 받았었습니다. 시술 당시에는 남편 정자가 아주 조금 채취됐다고 하셨지만 현재 남편의 진단 상태로 미루어 볼 때 이 임신은 저희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혹시 시술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요? 혹시 기증자 정자가? 의사는 그녀의 말을 자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진 씨, 기록에 이상 없습니다. 저희 병원은 그런 중대한 실수를 할 수 없습니다. 당시에 지훈 씨 제 이름 정자를 사용했고 시술은 실패로 기록되어 있어요. 성공하지 못한 시술에 대해 더 이상 말씀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심적으로 힘드시겠지만 이 임신은 수진 씨와 지훈 씨의 노력의 결실입니다. 이제는 축복하고 평안을 찾으셔야 합니다. 의사의 단호한 대답에도 불구하고 수진이는 무언가 석연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의사의 목소리에는 진실을 덮으려는 듯한 과도한 단호함과 피로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직감은 이 의사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의사에게 직접 면담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수진이는 결국 혼자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친절한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결백을 증명하려는 투사였습니다. 병원 안내 데스크에서는 담당 의사의 허가 없이는 기록 열람이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수진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의료 기록에 대한 정당한 환자의 권리입니다. 제가 임신 중이고 남편과의 관계에 심각한 오해가 발생했습니다. 모든 기록을 다시 열람해야 합니다. 수진이는 감정을 배제하고 논리적으로 압박했습니다. 결국 수진이는 기록실 직원의 눈을 피해 오근 직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당시 서류들을 다시 열람할 것을 요구했고 병원 측은 마지못해 시술 당일 작성된 서류철을 넘겨주었습니다. 수진이는 수많은 서류들 중에서 시술 동의서와 정자 처리 기록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소름 끼치는 단서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정자 처리 기록지에는 제 정자를 채취하고 처리한 기록이 있었는데 기록지 하단 사용 정자 출처 소스 어부 스펌 항목 옆에 수기로 작성된 작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수진이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 메모는 병원이 제 정자의 활동성과 숫자가 너무 부족하여 기증자 정자를 섞어 사용했고 그 기증자 정자의 코드가 D-100이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훈의 동해 만료 누락이라는 문구였습니다. 이는 제 동의 없이 기증자 정자를 사용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진이가 이 불가능한 현실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을 찾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리고 그 설명이 병원의 중대한 과실일 수 있다는 것을 확신했을 때, 제 심장은 다시 한번 무너지는 듯했습니다. 내가 의심했던 그녀의 배신이 아니라 병원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였단 말인가? 물론 저는 여전히 그녀에게 돌아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상황을 나중에 상상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수진이는 그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제가 무정자증이라는 진실, 제가 그녀에게 배신감을 느꼈다는 사실, 그리고 이 아이가 저의 아이가 아닐 수 있다는 잔인한 현실. 이 모든 것이 한 줄의 메모로 설명되었습니다. 수진이는 서둘러 기록지의 일부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했고 병원을 뛰쳐나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제게 받은 상처를 치유하고 저희 부부의 파국을 막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증거는 동시에 제 아이가 아니라는 또 다른 잔인한 진실이기도 했습니다. 수진이는 확보한 내부 서류와 당시의 시술 기록, 그리고 병원에서 제시했던 시술 동의서를 밤새도록 대조했습니다. 임신으로 인한 육체적 피로와 남편의 의심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변호사 친구에게 자문을 구하며 이 모든 것이 병원 측의 명백한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서류임을 확인받았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결정적인 증거는 정자 처리 기록지의 메모를 넘어 병원이
시술 당일 작성해야 했던 내부 보고서였습니다. 그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시술 경위가 적혀 있었습니다. 긴급보고, 정자, 교차오기입, JH-D-100이 시술건, 보존 정자 샘플 번호 혼선 및 최종 검수 과정 오류, 시술일 불일치, 조치 환자에게는 시술 실패로 고지함, 내부 보고 후 상부에 보고 예정. 그 서류는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원했던 시술이 아닌 병원 측의 단순한 행정착오와 관리부실로 인해 저희 부부는 무정자증이라는 진단에도 불구하고 임신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수진이는 그 서류를 품에 안고 떨리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는 이 증거를 저에게 보여줘야 했고 저희의 파국을 이 서류로 멈춰 세워야 했습니다. 수진이는 수소문 끝에 제가 며칠 동안 묵고 있던 외곽의 허름한 비즈니스 호텔을 찾아냈습니다. 밤늦은 시간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저는 술에 취해 멍한 상태로 문을 열었습니다. 며칠간 씻지도 못하고 구겨진 옷차림에 저와 눈물 범벅이 되어 초췌한 모습의 수진이가 마주했습니다. 저는 문을 열자마자 그녀를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입에서는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극한의 고통과 안도감이 뒤섞인 감격의 울음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아무 말 없이 마치 깨지기 쉬운 보물처럼 서류철을 제게 내밀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서류의 차가운 감촉이 제 손에 전해졌습니다. 제 눈에 들어온 붉은색 글씨, 오기입, 불일치, 정자교차. 저는 숨을 멈추고 서류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서류를 읽어 내려가는 동안 제 몸은 다시 한번 충격으로 마비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구원과 수치심이 뒤섞인 충격이었습니다. 아내가 나를 배신한 것이 아니었어. 수진이는 단 한순간도 나를 떠난 적이 없었어. 제 무정자증 진단은 사실이었지만 수진이의 임신은 그녀의 외도가 아닌 의료기관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잔인하게 의심했던 그녀의 결백이 차가운 종이 한 장으로 증명된 것입니다. 의심으로 가득 찼던 제 마음은 순식간에 수치심과 참을 수 없는 죄책감으로 채워졌습니다. 저는 제가 며칠 동안 그녀에게 했던 잔인한 말과 행동들이 이 모든 사실을 모른 채 홀로 고통받고 있던 아내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주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제가 서류를 쥐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을 때 수진이는 서류를 든 제 손을 잡으며 단호하지만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울음을 멈추고 이성을 되찾은 상태였습니다. 여보,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야. 이건 명백한 병원의 과실이야. 그들이 기록을 조작하고 우리에게 시술 실패를 고지하면서 이 사실을 숨긴 거야.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아이는 우리가 원했던 아이라는 거야. 출처가 어떻든 우리가 2년 동안 간절히 바라왔던 생명이야.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마지막 말은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우리 둘 다 피해자야, 여보. 당신의 병을 숨긴 건 당신의 잘못이지만 그로 인해 내가 배신당했다고 의심하게 만든 건 병원의 잘못이야. 그녀는 제 죄책감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제가 느끼는 고통과 그녀가 받은 상처의 원인을 병원의 과실이라는 외부 요인으로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그녀는 저희 부부를 이 싸움의 공동 전선에 세워주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그녀의 크나큰 사랑과 헌신, 그리고 지혜에 압도당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죄책감과 의심의 늪에 빠져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서류를 내려놓고 수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그녀의 체온,
그녀의 떨림, 그리고 그녀가 품고 있는 생명의 따뜻함이 저에게 전해졌습니다. 제가 그동안 의심했던 모든 순간들, 그녀의 행복한 미소를 배신이라고 여겼던 저의 비겁한 마음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며 저를 더욱더 괴롭혔습니다. 미안해, 수진아. 내가 널 정말 미안해. 저는 그녀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억눌러 왔던 모든 회한과 슬픔을 쏟아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제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녀의 품은 여전히 따뜻했고 저를 받아주고 있었습니다. 이 진실의 대면은 저희 부부에게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저의 가장 큰 비밀이 폭로되었고 그녀의 결백이 증명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진실은 저희가 예상치 못한 제3의 문제, 즉 병원 과실로 태어날 아이와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이라는 거대한 문제에 직면하게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더 이상 서로를 의심하는 부부가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하나의 진실 앞에서 저희의 미래와 아이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할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의 관계는 파국을 딛고 더 단단하고 솔직한 기반 위에서 재구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후 저희 부부는 곧바로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호텔방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저희 집은 며칠간 깊은 침묵과 고뇌 속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병원의 과실은 명백했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 했지만 그 사실이 수진이가 품고 있는 이 아이의 존재를 지워주지는 않았습니다. 아이는 이미 5개월을 훌쩍 넘어 수진이의 뱃속에서 분명한 생명의 기운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 아이에 대해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그 아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이름으로 부를 것인지, 그리고 제가 그 아이에게 어떤 아버지가 될 것인지. 이 모든 질문은 무정자증 진단만큼이나 무겁고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어떤 압력도 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녀가 배를 쓰다듬을 때마다 느껴지는 모성애의 따뜻함이 제게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녀에게 이 아이는 이미 자신의 일부이자 오랜 노력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저는 홀로 밤을 새우며 생각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병원 서류와 무정자증 진단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저의 생물학적 결함과 아이의 생물학적 출처라는 두 가지 냉혹한 과학적 사실을 마주했습니다. 진정한 아버지가 되는 것은 생물학적 조건이 아니라 마음으로 품는 용기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 저는 제 자신에게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버린다면 나는 수진이를 또다시 버리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나는 그녀의 가장 큰 기쁨을 내가 가진 비겁함과 이기심 때문에 2번이나 짓밟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 아이를 거부한다면 저는 제가 그토록 혐오했던 비겁한 남편으로 영원히 남게 될 것이라는 것을. 며칠간의 고뇌 끝에 저는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침 햇살이 거실을 비추던 순간 저는 잠들어 있는 수진이의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눈을 떴고 저의 눈빛 속에서 이미 저의 결심을 읽은 듯 했습니다. 저는 수진이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전보다 훨씬 단단하고 진실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제가 먼저 용서를 구했습니다. 제가 그녀를 의심하고 모욕했으며 진실을 숨겨 그녀를 고통받게 했다는 것에 대한 사죄였습니다. 그리고 고마움, 이 모든 파국 속에서도 저를 믿고 결백을 증명해준 그녀의 용기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저는 그녀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수진이는 조용히 울고 있었지만
이번 눈물에는 슬픔보다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제 마음속 깊은 결정을 이야기했습니다.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그 아이는 내가 품은 생명이잖아. 우리가 2년 넘게 간절히 바라왔던 축복이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잔혹한 진실을 함께 이겨냈잖아.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굳은 결심을 전했습니다. 우리 이 아이 낳아서 키우자. 세상 어떤 아이보다 더 사랑으로 키우자. 그리고 병원에는 우리의 고통과 진실을 숨긴 것에 대해 강력하게 책임을 물어야지. 제 말이 끝나는 순간 수진이는 오열하며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녀의 울음은 이제 안도와 감사, 그리고 무한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녀의 품에 안겨 저는 비로소 진정한 아버지가 되는 법을 배운 것 같았습니다. 피의 연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품어주는 마음의 연결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니까. 저희는 곧바로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가 확보한 내부 보고서와 정자처리 기록지의 메모는 결정적인 증거였지만 상대는 대형 난임 전문 병원이었고 그들은 조직적으로 과실을 은폐하려 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희는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고 의료소송 전문가를 찾아갔습니다. 이 과정은 힘들고 길었지만 저희는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수진이는 임신 중이었지만 이 싸움이 자신의 결백과 아이의 미래를 지키는 일임을 알기에 증거 수집과 변호사 미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현실적인 법적 쟁점 저희의 소송은 단순히 과실치사가 아닌 의료기록 조작 및 정자오기입으로 인한 부부관계 파탄 및 정신적 피해 배상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특히 저의 무정자증 진단 사실을 은폐하고 시술을 진행한 후 그 과실을 숨기려 했다는 점은 병원 측에 치명적이었습니다. 또한 저희는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기증자 D-100이라는 사실을 법적으로 확정하는 동시에 제가 법적인 아버지로서 양육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소송을 준비하는 고통스러운 시간들은 역설적으로 저희 부부에게 가장 치유적인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수진이에게 무정자증 진단을 숨겼던 모든 과정과 의심에 사로잡혀 그녀에게 상처를 주었던 모든 순간을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수진이 역시 당시 느꼈던 고통과 외로움을 털어놓았습니다. 저의 절망은 수진이의 용서와 아이를 향한 헌신으로 인해 희망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이제 베넷 저고리를 던져버리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태교 음악을 틀어주고 수진이의 불러오는 배에 손을 대고 아이에게 말을 거는 자랑스러운 예비 아빠가 되었습니다.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이 아이는 저희 부부가 모든 고통과 진실을 이겨내고 헌신과 용서라는 가장 강력한 연결고리로 맺은 가슴으로 낳은 아이였습니다. 저희의 싸움은 이제 단순한 법정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의 재탄생, 그리고 저희가 아이에게 물려줄 용기와 진심의 증거였습니다. 임신 10개월, 수진이의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떨림과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 아이의 생물학적 출처에 대한 진실은 저의 가슴 한구석에 무거운 사실로 남아 있었지만 그 사실은 이미 아버지로서의 책임감과 수진이를 향한 헌신이라는 더 큰 가치 아래 묻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오직 한 사람의 남편이자 곧 태어날 아이의 아버지가 될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벅찬 감정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진통이 시작되고 저희는 병원의 분만실로 향했습니다. 저는 분만실 앞에서 꼬박 밤을 새웠습니다. 복도에 설치된 딱딱한 의자에 앉아 문 너머로 들려오는 수진이의 고통스러운 숨소리, 그리고 간호사들의 다급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소리는 제가 겪었던 모든 고통과 비밀을 상기시켰고, 동시에 이 고통의 끝에 찾아올 새로운 생명에 대한 간절함을 증폭시켰습니다. 새벽녘 기나긴 진통 끝에 마침내 아기의 우렁찬 울음소리가 분만실을 뚫고 복도까지 터져 나왔습니다. 응애, 응애. 그 소리는 세상의 어떤 음악보다도 아름답고 강렬하며 저희의 모든 고난에 대한 종지부를 찍는 승리의 포효와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내지 않고 울었습니다. 저는 수진이가 회복실로 옮겨진 후 조심스럽게 신생아실로 향했습니다. 인큐베이터 안에는 작고 소중한 생명, 저희의 희망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태어난 지 몇 시간 되지 않은 아기는 너무나 작고 연약했지만 그 존재감은 저의 세상을 완전히 뒤바꿀 만큼 거대했습니다. 간호사의 도움으로 저는 조심스럽게 소독된 손으로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기는 따뜻했고 가벼웠습니다. 제 품에 안긴 아이는 평온하게 눈을 감고 있었죠. 아기의 조그마한 손이 움직여 저의 크고 거친 검지손가락을 본능적으로 감싸주는 순간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작은 생명이 나를 아버지로 만들어 주었구나.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이 아이는 나의 아들이자 나의 딸이구나.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기에게 속삭였습니다. 목이 메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안녕, 아빠야. 아빠가 많이 사랑해, 내 아가. 수진이는 옆 병실 침대에 기대어 그 모습을 지켜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저희가 이 모든 고난을 이겨냈다는 승리의 미소였고, 저를 용서하고 다시 받아준 사랑의 약속이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난 지 몇 달 후, 저희는 길고 지루했던 병원과의 소송에서 마침내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병원 측의 정자오기임 및 기록 은폐 사실을 인정하고 저희 부부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 및 치료 비용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보상 금액은 저희가 겪었던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관계 파탄의 위기에 비하면 미미했지만 저희는 그 승리를 통해 정의를 실현했고 저희의 가족을 지켜냈다는 사실에 만족했습니다. 병원과의 싸움에서 저희는 피해자가 아니라 승리자로 남았으며 이 경험은 저희 부부에게 앞으로 어떤 고난이 닥쳐도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이제 저희 집은 아기의 옹알이 소리와 뒤뚱거리는 발소리, 그리고 웃음소리로 가득합니다. 아이는 매일매일 자라나고 있습니다. 저는 야근을 마치고 퇴근 후 문을 열고 들어설 때마다 수진이가 아기를 품에 안고 재롱을 부리는 평화로운 모습을 봅니다. 아기의 눈빛과 수진이의 눈빛이 닮았는지 아닌지는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이의 작은 손과 발을 만지고 아이의 눈을 들여다봅니다. 그 속에서 저는 제 헌신과 사랑의 거울을 봅니다. 저는 매일 밤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고 아내가 힘들어할 때면 아이를 안고 집안을 돌아다닙니다. 제가 무정자증이라는 사실, 그리고 아이가 생물학적으로 저와 연결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저희 부부의 가장 깊은 비밀로 남아있지만 그 비밀은 저희의 사랑을 갉아먹는 독이 아니라 저희를 더욱 단단하게 묶는 끈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혈연이라는 끈보다 더 깊은 사랑과 용서로 엮여지는 것이라는 것을요. 진실의 고통을 넘어 서로를 향한 믿음을 지키고 아이를 진심으로 품어주었을 때 비로소 저희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진짜 가족이란 피를 나눈 관계가 아니라 진심으로 품은 마음과 용서에서 시작된다. 저희 부부에게 찾아온 이 기적 같은 아이는 저의 절망과 비겁함을 걷어내고
저를 진정한 아버지로 만들어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는 영원히 닫혀버린 문 뒤에서도 기적은 찾아올 수 있으며 그 기적을 받아들이는 것은 오직 사랑과 헌신뿐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저의 이야기입니다. 한 남자의 이기적인 두려움과 불신이 어떻게 한 가정을 파괴할 뻔했는지, 그리고 한 여자의 강인한 사랑과 진실을 향한 노력이 어떻게 그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웠는지 말이죠. 때로는 믿음이 과학적 사실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저희의 이야기가 지금 어떤 고난 속에 있는 분들에게도 작은 희망의 빛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희의 드라마틱한 가족 탄생 비화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의 진정한 가족 이야기에 감동하셨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가슴을 울릴 수 있는 진실되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